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이정자라고 합니다. 작은 도시의 조용한 골목에서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손수 만든 커피와 정성으로 구운 빵을 손님들에게 내어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제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딸 정미는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작은 아들 현석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롭게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4년 전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나를 처음 봤을 때는 싹싹하고 단정한 모습에 참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로 삼기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 속엔 자꾸만 불안함이 자리 잡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결혼 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소비를 즐기는 정도였어요. 명품백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작은 아들에게 부탁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나도 좀 누려보고 싶어요 라며 웃던 유나를 보며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다가 큰딸 정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현석이네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라니?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왜 그러니? 유나가 얼마 전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꽤 큰 돈이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큰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니 도대체 왜? 며칠 뒤 현석이랑 유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정미한테 돈 빌리려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니? 유나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웃음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우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 한 500만 원쯤요. 이번 달만 버티면 괜찮을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족이니 믿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자 씨 되시죠? 귀하의 집이 담보로 설정된 대출 신청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은 담담히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니. 저는 당장 유나와 현석을 불렀습니다. 현석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유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니? 어머니, 그건 제 실수가 아니고 그냥 절차를 잘못 이해해서요.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나,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리려 한 이유가 뭐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무슨 일을 벌였는지 다 말해!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나의 진짜 의도를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새벽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접었을 때 생계의 무게는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며 큰딸과 작은 아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엄마, 돈은 괜찮아요? 큰딸 정미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상이란다. 이정자 씨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유나의 남몰래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알게 된 후부터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정자 씨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잃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작은 카페를 시작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엄마, 카페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큰딸 정미가 한결 가벼워진 어조로 말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운영 초창기에는 손님이 뜸했고 수익은 늘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걱정 마라. 너희만 잘 크면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이어갔지만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고생을 알기에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이랑 아이들이 있어서 힘이 나요.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아들 현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석이 대견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 꿈 이루어라. 큰딸 정미는 공무원이 되었고 현석이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딸이 독립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유나를 처음 만난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현석이 며느리로 소개한 유나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의 공손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이정자 씨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 준비도 그녀가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어렵게 모은 저축으로 신혼집 자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구나. 결혼 초반 유나는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시댁에 잘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린 반찬 맛 좀 봐주세요. 그녀의 정성 어린 모습은 이정자 씨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유나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석 씨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조금 힘든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처음엔 작은 금액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현석이 집에 다녀간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석이네.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녀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지만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현석이 잘 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유나의 요구는 점점 더 무리한 수준으로 커졌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성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며느리 유나는 이정자 씨의 걱정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점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정자 씨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걸까? 유나는 몰래 정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지금 정자 씨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이정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작은 며느리 유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며 상황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이정자 씨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와 유나 씨가 남긴 영수증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나 씨 몰래 쓴 돈의 흔적들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아들 현석 씨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큰딸 정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미는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가 무거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이정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요즘 유나 좀 이상하지 않니? 최근 들어 돈 문제로 자꾸 연락이 오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정미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몇 번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현석이가 어려운 줄 알고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유나 혼자 뭘 꾸미는 것 같았어요. 이정자 씨는 정미의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도와줬구나. 유나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아봐야겠어. 며칠 뒤 이정자 씨는 집을 비운 유나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문서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대출 계약서? 문서에는 유나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대출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정자 씨의 집 주소가 담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문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유나는 자신을 속이고 집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정자 씨는 유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유나 씨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할 얘기가 있어. 이 문서 좀 보자꾸나. 이정자 씨는 담담한 어조로 말하며 대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유나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떨리기 시작했지만 유나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현석 씨를 위해서예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거라고요. 현석이를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왜 나 몰래 했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사치와 허영이 현석이를 위한 거였다고 말할 수 있니?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뻔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하네요. 저는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날 밤 이정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 현석이와 유나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이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빚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 받는 피해를 막아야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 집과 가족을 지킬 거야. 이정자 씨의 결의에 찬 눈빛은 과거 젊은 시절 그녀가 삶의 어려움에 맞서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작은 며느리 유나의 거짓말과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며 이정자 씨의 단호한 태도와 유나의 뻔뻔한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정자 씨는 지난 며칠간 유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 있다. 중요한 일이니 모두 와야 한다. 현석이와 유나는 먼저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미 씨 역시 약속 시간을 지키며 왔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모두를 부르시다니요. 하지만 이정자 씨는 유나의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야기는 곧 시작할 거야. 모두 앉으렴. 모두가 자리에 앉자 이정자 씨는 평소보다도 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최근에 내가 한 일을 알게 됐단다. 내가 몰래 대출을 시도한 것도, 사치로 빚을 늘린 것도. 유나는 순간 굳어졌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 현석 씨를 위해서. 현석이를 위해서라고? 그럼 왜 나 몰래 했니? 그리고 이건 현석이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야. 이정자 씨는 대출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서,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증거야. 그리고 여기 내 명의로 발행된 각종 빚 내역도 있어.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석이에게 손을 뻗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한 거야. 그 돈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 하지만 현석은 그 말을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유나는 점차 몰려드는 분위기에 당황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어머님이 반대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정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유나야,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님 몰래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가족을 이렇게 속여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다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정자 씨는 더 이상 유나의 변명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야, 내가 뭘 하든 이제는 내 집과 가족을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 없어. 내가 여태껏 참아온 건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어. 유나는 그제야 이정자 씨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정자 씨는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고 내가 이렇게 망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둬. 그날 밤 유나는 결국 현석이와 함께 짐을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유나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해. 다시는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떠났습니다. 이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겠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자 씨의 집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나와 현석은 연락을 끊고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정미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를 돕기 위해 들렀고, 그럴 때마다 이정자 씨는 마음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잊어요. 유나 씨는 결국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엄마가 해온 모든 건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정미의 말은 이정자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미야. 너 덕분에 내가 버티는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한편 현석은 작은 도시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사치는 결국 그녀를 빚더미로 몰아넣었고, 현석 역시 빚의 일부를 감당하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이정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유나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고마워. 하지만 용서는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 지금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내 삶을 제대로 바꾸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정자 씨는 그녀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자 씨는 오랜만에 텅 빈 카페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해. 그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비록 상처받은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카페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와 함께 꾸민 작은 꽃밭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카페를 찾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는 이정자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늘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남긴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자 씨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현석이와 정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그녀는 사진첩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그녀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정자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정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분들이 가족 간 신뢰와 희생의 의미,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결단력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